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과서 105쪽 한번 펴주세요. 예, 자음. 첫 번째 줄 한번 봅시다. 자음은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 자음의 정의가 되겠죠. 자음의 개념. 자, 지난번 모음의 정의는 뭐였죠?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아무런 방해 없이 발음 기관을 통과해서 나오는 소리라고 했었죠. 그리고 21개가 있었다고 했는데, 자, 자음은 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아서 나오는 소리인데, 어디에서 방해를 받는지에 따라서 자음의 분류 방법인데, 어느 위치에서 방해를 받느냐, 어떤 방법으로 방해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거기 105쪽, 교과서 105쪽에 있는 표를 보면, 자, 조음 위치, 소리를 만드는 위치에 따라서 5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5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융, 이렇게 5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음의 위치에 따라서 발음되는 건데요. 자, 자, 여기 맨 먼저 나오는 게 입술 소리인데, 입술 소리. 두 입술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위치가 두 입술. 그래서 무, 부, 뿌, 푸.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죠. 자,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이 한글을 만들 때 특히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걸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자, 입술 소리라는 건 요 입술이 이렇게 생겼죠. 자, 입술 소리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입구 모양으로 생겨서 이 발음 기관을 본땄다는 게 이거예요. 자, 미음이 나왔고 여기에 과회계 원리로 비읍, 그리고 뭐 양쪽으로 획을 더하면 피읍이 되겠죠. 피읍이 나왔어요. 그리고 병서 2개를 같이 붙이는 거죠. 옆으로 병서에 의해서 쌍비읍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두 입술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 무브뿌프,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은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양 2개라는 뜻이죠. 둘. 순, 입술순, 소리, 에서 두 입술 소리. 양순음, 입술 소리, 우리말로는. 자, 조음 위치 2번째는 요 혀끝과 요 윗잇몸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혀끝과 요 윗잇몸 역시 붙었다 떨어지면서 이게 이라면은 여기 이빨이에요. 윗이빨이고 혓바닥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는 모습 보고서 만든 게 세종대왕님이 만든 게 니은이에요. 기본자 니은. 니은자 모양으로 혀가 느 그리고 요 이빨 사이에서 이 모양이 바로 시옷이죠. 시옷. 스. 그래서 여기서 병서법 위에서 쌍시옷이 나왔고, 니은에서 가액의 원리로 디귿, 또 가액의 원리로 티읕, 병서법 쌍디귿, 그리고 이체자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획이 더해졌죠. 리을. 그래서 다 합치면 시옷, 쌍시옷, 니은, 디귿, 쌍디귿, 티읕, 리을 전부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치조음, 잇몸이란 뜻인데 잇몸 소리. 치조음이 되겠습니다. 시옷, 쌍시옷, 니은, 디귿, 쌍디귿, 티읕, 리을. 자, 여러분들이 한번 발음을 해봐요. 이렇게 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스, 느드, 트, 르. 역시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자, 다음은 혓바닥 위쪽이, 혓바닥 위가 입천장,
자, 여러분들 입천장을 혓바닥으로 한번 느껴보면 이 위쪽은 좀 딱딱해요. 이쪽은. 이쪽 뒤로 갈수록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앞에 딱딱하다 해서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해요. 센 입천장. 한자로는 딱딱할 경자에 입구자에 천장 개자 소리 음자에서 경국의 혓바닥과 딱딱한 입천장 사이를 좁게 해서 네. 이 사이를 소리가 슉 하고 나오는 소리인데 물론 세종대왕이 요걸 보고서 이거 지으시네 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는 뭐 CT 촬영도 안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요 지읒은 시옷에서 가액의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좀 시옷자리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좀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현대국어에서는 그래서 요거 센 입천장 소리로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혀 차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쯔쯔쯔. 요거 입천장 소리. 그렇죠. 지읒에서 역시 가액의 원리로 치읓 나오고 그 다음에 병서해서 쌍지읒 나왔죠.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네요. 네 번째로 혀 뒤에서 아까 말랑말랑한 게 입천장이 혀 뒤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 혀 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치 진짜 기역자처럼 구부러져서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본따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게 기역인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 발음해 보세요. 기역처럼 혀가 구부러진다. 자, 요거 역시 요즘은 뭐 MRI나 CT 있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발음할 때 혀 모양을 500년 전에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가액의 원리로 역시 키역 그 다음에 병서에서 쌍기역 이렇게 나오고요. 이응은 이체자로 창제 원리에서는 이체자로 구분하는데 이응 같은 경우는 앞소리는 소리가 안 나죠. 음가가 없죠. 뒤에 받침만 소리가 나서 이렇게 할 때 혀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할 때 기역처럼 이렇게 꼬부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음운의 변동 배울 때 자음동화 중에 이런 자음동화가 있어요. 국과 물이 만나면 울림소리 물이 만나면 이게 군물이 아니라 하필 국물로 바뀌는데 왜 하필 국물로 바뀔까? 그렇지. 울림소리인 미음인데 기역 자리에 있는 건 이응이잖아. 그래서 이응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우리가 자음 발음 나는 위치라든가 이런 의문의 기초가 없으면 뒤에서 이런 자음동화 할 때 왜 이게 이응으로 바뀌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두에서 나오는 후두 여러분들 그 목청 소리라고 하는데 만화 같은 데서 보면 할 때 이렇게 생겼죠. 그걸 본따서 만든 게 여린 히읗이고 이거는 창제 당시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죠. 여기에 가액의 원리로 만들어진 게 히읗인데 이거는 오늘날 없어졌죠. 요즘 안 쓰고 지금은 히읗 네, 이게 목청 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히읗. 자, 그 다음에 왼쪽 펴에 배고 쪽 펴에 보면 파열, 파철, 마찰이 있는데 요거는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한번 볼까요? 파열음, 폐에서부터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입술이나 혀를 이용하여 완전히 막았다가 순간적으로 터뜨리며 이거 우리 터뜨리는 거 파열이라고 하죠. 파열, 터지는 거예요. 어디 파이프 같은 게 뭐 겨울에 냉동돼서 터지는 경우도 있죠. 수도관 파열 많이 들어봤죠. 그런 식으로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퍽 하고 터지는 거 한번 발음해 볼까? 발음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죠. 그러다가 터지듯이 나오는 거야. 뿌뜨끄는 더 심해요. 자, 푸트크 해볼까요? 푸트크. 준비하고 있다가 터지는, 이게 파열음이다.
자, 마찰음은 입안에서 공기 등이 마찰이 일어나서 아까 쯔쯔쯔 할 때처럼 이렇게 통로가 좁아지면은 이 사이를 소리가 부딪히면서 나올 때 마찰이 일어나죠. 좁은 곳을 빠르게 공기가 통과하니까 마찰이 일어나요. 스, 스, 예, 마찰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읒은 안 나왔네요. 예, 지읒은 마찰음 성격도 있지만 파찰음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열음과 마찰음의 사이, 파열음의 파, 마찰음의 찰 해가지고 파찰음으로 불려요. 즉, 예, 순간적으로 터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는 파찰음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제 2개 남았죠. 코에서 여러분들이 이 코 등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발음을 해보면 확실하게 느끼는데 안, 바로 코가 울려서 나오는 콧소리예요. 비음이라고 하죠. 코비자 써가지고 비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코 자주 막히는 학생들 비염이라고 하지. 비염 있는 학생들이 비음 소리 낼 때 힘들죠. 콧소리 내고 그럴 때. 자, 많이 울린단 말이야. 자, 비음이에요. 근데 리을은 코가 안 울려요. 그래도 울리는데 아니에요. 자, 울림소리는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예요. 그래서 아까지는 울려요. 근데 받침에서는 안 울리죠. 자, 여러분들 요거 발음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울려요. 할 때는 울리는데 하면은 안 울리죠. 계속 울려요. 울리다가 딱 멈추죠. 역시 울리다가 이쪽은 울리는데 이쪽은 계속 울려요. 하고 울리는데 목청은 이쪽은 안 울려요. 그래서 이건 비음이 아니라 유음. 자, 유음이라는 건 잇몸이 울림소리이긴 한데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내면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울리긴 울리는데 코가 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음. 자, 리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표에 보면은 예사소리니, 된소리니, 거센소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사소리는 에너지로 봤을 때는 평범한 에너지로 소리를 내는 거야. 부드그스즈. 이 예사소리보다 좀 더 세지는 소리가 뭐예요? 된소리죠. 뿌뜨끄스즈. 자, 여러분들 부드그스즈, 뿌뜨끄스즈 어떤 게 더 힘들어? 그렇죠. 뿌뜨크스즈가 더 힘들죠. 자, 뿌뜨크스즈는 부드그스즈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된소리라고 합니다. 우리 중세국어에는 된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면서 된소리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욕 같은 경우 우리 쌍놈, 그래서 쌍놈 이런 식으로 원래 상놈이라는 게 뭐예요? 장사꾼이죠. 상인을 상놈이라고 했는데 이게 욕이 돼버리면서 쌍놈이 되죠. 된소리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거보다 더 된소리 있을까? 있어요. 바로 거센소리. 얼마나 더 세졌으면 침이 튀겨.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19 유행하는 때 이런 발음하면 민폐죠. 민폐. 자, 침이 튀긴다는 얘기지. 거센 소리. 자, 아까 얘기했던 이 목청이 울리는 건 비음인 니은, 미음, 이음과 그 다음에 유음인 알이 다 목청이 울리죠.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죠. 너무 울려. 너무 울려. 이렇게 되면 울림소리다. 자, 안 울림소리는 나머지 다예요. 물론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라 그래도 자음이죠. 자, 자음이 총 몇 개라고 했죠? 자음은 19개가 있어요. 우리 모음은 21개인데 모음은 21개인데 자음은 19개죠. 울림소리 4개, 15개가 안 울림소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105쪽 마지막 합니다. 비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은 나눌 수 없는 음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길이, 장단이라고 하죠. 소리의 높이, 고저라고 합니다. 소리의 세기, 강약. 자, 근데 우리 국어에서, 현대 국어에서는 이 중에 요것만 인정을 해요. 네, 길이만 인정을 해요. 우리 국어에 뭐 악센트 이런 거 없어요. 물론 뭐 사투리에는 있지만 표준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눈이 눈에 들어갔다처럼 이 소리의 길이가 단어의 뜻을 바꾸는 음운의 역할을 합니다. 현대국어에서 비분절 음운은 이것밖에 없다. 여기 보면 눈, 말, 벌, 경사, 이런 예들이 있죠. 네. 긴 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나타나는데 한방눈 같은 경우 뒤에 올 때는 그냥 길게 소리 안 내요. 말도 마찬가지죠. 한국말 할 때는 짧게 내죠. 요 긴 소리는 좀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현대국어에서 비분절 음운으로 남아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수업 듣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